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먼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3월 한 달 동안은 프로그램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찍을 영상은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 그리고 간단한 기본 조작 방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로는 한국어로 된 튜토리얼이 많이 없기도 하고, 있다 해도 완전 초보분들이 따라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나온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3D 프로그램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작법,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세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정을 하려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시면은 파일, 에디트, 크리에이트 쭉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전이 21 버전이어가지고 그 이전 버전인 19 버전, 20 버전 그 이하이면은 저랑은 약간 메뉴가 좀 다를 거예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눌러 보시면은 뉴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가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뉴 프로젝트, 이걸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를 누르면 무슨 변화가 생기냐, 말 그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C4D의 가장 알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내가 작업하는 게 사라지고 다른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전에 작업하던 화면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축키를 써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놔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첫 번째로 단축키 같은 경우는 V를 누르면은 이게 뜨고, 밑에 있는 프로젝트에 가다 대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방금 그거 다시 V를 누르고 프로젝트로 가서 언타이틀 2를 누르면은 내가 방금 생성한 새 프로젝트,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또 단축키가 어렵다, 아니면 처음이라서 기억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새로 해놔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윈도우 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오픈 프로젝트, 이거는 단축키가 컨트롤 O인데, 다른 뭐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오픈을 누르면은 그냥 다른 내가 저장했던 다른 프로젝트나 그런 파일들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세 번째는 머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머지 말 그대로 병합한다는 뜻인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 뉴 프로젝트와 다르게 새로운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해당 프로젝트 안에 다른 3D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가져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일러스트로 저장해 놓고서 가져온다거나 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이 네 번째 있는 리버트 투 세이브드 프로젝트, 이것은 내가 설정을 환경 설정이나 뭐 프로그램 자체의 설정을 바꿔놨다. 근데 내가 뭘 바꿨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걸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누를 일 없으니까 그냥 초기화 버튼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세이브 프로젝트, 그리고 세이브 프로젝트 에지 있고, 마지막에 세이브 인크리멘탈이 있습니다. 뭐 컨트롤 S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장 버튼이고, 컨트롤 시프트 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근데 이 세 번째 게 뭐냐, 어떤 거냐면 이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친 건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다른 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장을 언타이틀 1로 했죠. 언타이틀 1을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했고, 다시 인크리멘탈로 저장을 하시면 방금 그 저장하는 곳을 보시면은 이게 1번, 2번 이렇게 해서 숫자가 올라가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것도 저장하는 부분인데,
save project with asset. 이 asset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막 텍스처나 뭐 그런 거를 재질에 썼을 때 그런 재질 텍스처까지 함께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보여주면은 이렇게 큐브가 있고 만약에 재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질에 뭔가가 텍스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텍스처를 이 어셋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은 방금 그 폴더에 어딨지? 방금 그 폴더에 이렇게 파일 이름과 이 텍스처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낼 때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 보낼 때 아니면 내가 다른 폴더에 저장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익스포트, 이 내보내기 부분이 있는데 이 내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쓰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걸로는 FBX, OBJ, 그리고 STL 이렇게를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STL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로 내보낼 때, 그리고 FBX와 OBJ는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OBJ는 말 그대로 OBJ 같은 경우는 내가 저장을 한 텍스처와 재질 뭐 그런 걸 다 해서 하나의 컨텐츠, 하나의 오브젝트로 저장해 두고 FBX 같은 경우는 재질 따로 뭐 오브젝트 따로 이렇게 좀 나눠서 저장해 둡니다. 자세한 설명은 뭐 구글이나 그런 데 쳐보면은 나오니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좀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종료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디트 창을 보시면은 뭐 언두 있고 뭐 있는데 뭐 컷, 카피, 딜레트 이거는 키보드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고 언두는 컨트롤 Z입니다. 그리고 Shift Z와 컨트롤 Z의 차이점은 딱히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컨트롤 Z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세팅을 누르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의 세팅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이 DDD라고 저장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방금 눌렀을 때는 여기 보시면 어트리뷰트라는 탭에 보면은 프로젝트가 딱 뜨고 여기 세팅이라고 뜹니다. 이 세팅을 설정하는 창이 방금 그걸 눌렀을 때 뜹니다. 다른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 스케일 프로젝트를 눌러보시면은 그냥 타겟 스케일, 커런트 스케일이 있는데 그냥 기초 설정이 아마 1과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타겟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은 이게 타겟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뭐 줌으로 하시면 되니까 딱히 뭐 크게 차이는 못 느끼실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FPS가 대부분 기초적으로 깔면은 3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어떤 거냐면 FPS가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가지고 1초당 몇 프레임인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대부분 방송 장비도 그렇고 1초에 30프레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이 설정되어 있을 테고 이 30이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총 0부터 90까지 3초가 90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총 3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0부터 30까지가 1초, 30부터 60까지가 1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0프레임이고 얘를 바꾸게 되면은 초당 뭐 내가 만약에 20프레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2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젝트 타임이랑 맥시멈 타임 뭐 이런 부분은 다 이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설정을 안 건드려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오브젝트 컬러, 그리고 컬러가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이 생기는 오브젝트의 색깔 그것을 정해주는 건데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나는 회색이 싫어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건 기본적인 설정이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 클리핑이란 것은 이 왼쪽에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니어와 파 이렇게 거리가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렌더 가능한 가시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뭐 미디엄, 라지, 쇼지 있는데 바꿔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바뀝니다. 100부터 뭐 100만까지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미디엄으로 되어 있을 테고 이 렌더링 되어 있는 이 뷰에서 렌더링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하고 밑에 있는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인풋 컬러가 체크 그리고 sRGB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렌더링 할 때 나오는 색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탭들도 대부분을 안 건드리는 게 좋고 여기 다이나믹을 보면은 여기는 물리 엔진 쪽 부분인데 여기 보통은 이네이블이 켜져 있을 거고 타임 스케일 그리고 그래비티 이 두 개를 자주 건드리게 될 겁니다. 모델링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줄 때 쓰게 되는데 이 타임 스케일 같은 경우는 직역하면 시간 크기 말 그대로 키를 찍고 그 키 찍은 부분 동안에 타임 스케일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런 걸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뭐 슬로우 모션 주거나 할 때 쓰게 됩니다. 그 그래비티는 중력 1000cm 되는데 보통 중력이 10m/s 제곱이기 9.8m/s 제곱이 기본적이긴 한데 여기서는 10을 아마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m/s 제곱을 치환해 주면은 1000. 그래서 지금 1000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0이 되면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만약 나중에 뭐 물리적인 그런 기능을 주거나 할 때 중력이 없는 뭐 우주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프리퍼런스는 이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크리에이트 부분을 설명할 건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널도 있고 뭐 큐브 실린더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드를 가보시면은 뭐 스냅 있고 뭐 익스큐션 있고 한데 이거 스냅 부분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트윅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윅이 어떤 거냐 하시면은 여기 클릭하는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끄고 켰을 때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동키로 얘를 움직이게 될 때 보통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3D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라던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통 우리는 포토샵이나 그런 걸 할 때 물체를 직접 클릭해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XY 좌표값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X축은 X축으로만 그리고 Y축은 Y축으로만 Z는 Z로만 움직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트윅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동 툴에 대한 건데 얘를 크고 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죠.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있을 때에도 얘를 한 번만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끈다 그러면은 얘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움직여야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차이점을 말하자면은 한 번 클릭하고 선택이 된 다음에 움직이냐 아니면은 선택이 안 되셔도 한 번에 움직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링 할 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끄겠습니다. 다음으로 뷰포트 솔로
그리고 뷰포트 솔로 싱글, 그리고 뷰포트 솔로 하이어러시, 그리고 셀렉션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메쉬 쪽인데, 메쉬에 보시면은 이 엔곤 하고서 쭉 해서 나머지는 다 뭐 모델링 할 때 알려드릴 거니까 급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엔곤 쪽에 엔곤 트라이앵귤레이션,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체크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뭐냐, 지금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뭐 분리는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네 둘을 분리는 해가지고 합쳐야 된다거나 할 때 엔곤 모델링을 할 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얘를 켜주시면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이 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그림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끄게 되면은 깨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보기 싫다. 그럼 이걸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쉬에 있는 엑시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엑시스, 축 이동시키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만약에 이게 큐브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큐브 부모가 여기 있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축을 옮길 수 있는데, 보시면은 큐브는 축이 여기고 큐브 1은 축이 여기죠. 자식은. 얘를 센터 패런트 2 이거 누르면은 이 방금 위에 있던 부모가 자식에게 갑니다. 이거 한마디로 자식한테 축을 맞추는 거고, 만약에 센터 투 패런트라면은 이 자식이 부모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가냐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가냐, 그것을 정렬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센터 오브젝트는 아마 한글로는 뭐 오브젝트의 중앙에 맞춘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축이 중앙에 있죠. 이게 축이 중앙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축을 옮긴다, 만약 축이 만약 여기다, 그럴 경우에 내가 이 큐브를 이 중앙으로 옮기고 싶다, 이 축의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럴 때 이걸 눌러주시면은 얘가 일로 오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기능은 참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플라인에 있는 것도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고 이제 아까 넘어갔던 이 환경 설정,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즉 환경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하나의 창이 뜨게 됩니다. 뭔가 많은데 한번 주요 설정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보시면은 랭귀지가 있습니다. 이 언어 부분은 전 영어로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건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는 한국어, 영어 둘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크냐 아니면은 라이트냐, 그것을 바꿔주시는 기능이고, 폰트를 바꿔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은 Create New Object at View Center, 이게 한글로 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새로 생기는 오브젝트가 뷰 센터에 가냐 안 가냐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새로 눌렀을 때 이 원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체크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딴 데를 보고 있다 그러면 눌렀을 때 이 뷰 센터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모델링 할 때 꼭 내 눈앞에 생겨야 된다 하면은 이걸 체크하시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좀 정석적으로 원점에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nsert new object at, 그리고 paste. 그러니까 새로 생길 때 그리고 복사할 때 어디에 넣을 거냐 그걸 정하는 건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 이제 제가 큐브가 하나 생기죠. 하나 생기면은 또 다시 하나 눌렀을 때 어디에 생기냐, 이게 탑에 가냐 아니면 이전에 가냐 다음에 가냐, 그걸 정해주는 거니까 이거 개인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트,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어디로 가냐 그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취향에 편한 대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게, 인풋 디바이스를 보시면은 두 번째 거에 보시면은 PSR 커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선택, 이동, 회전, 스케일, 회전 툴 눌렀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 스케일 아이콘, 로테이션 아이콘이 뜹니다. 근데 이거를 해제하게 되면은 아이콘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콘 보기 싫다 그러면 해제하시고, 아이콘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건드릴 거 없고, 그래픽 타블렛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제 PC가 아닌 타블렛을 쓸 때,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비게이션을 가보시면은 카메라 모드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드가 커서냐 센터냐 오브젝트냐 카메라에 따라서 내가 회전하는 게 다르게 되는데, 이 커서 모드는 나의 이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아니면 뭐 확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다 그러면 내가 이 선택한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카메라 축, 센터는 말 그대로 센터, 이 센터를 말하는 거니까 커서 아니면 오브젝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커서가 편해가지고 커서를 쓰고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저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뷰포트, 이제 이 부분을 뷰포트라고 하는데 뷰포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F1, F2, F3, F4. 그리고 F5를 누르면은 이게 전체적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걸 뷰포트라고 그러고, 이 뷰포트에 싱크로나이저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뭐 얘를 움직이거나 뭐 편집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다 같이 싱크가 맞는다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뭐 싱크가 안 맞춰도 된다 그러면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 오르빗, 이거는 오르빗이 궤도인데 보통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해제된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으로 보게 되고 왼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일로 돌아갑니다. 이건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왼손과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랙볼 로테이션은 어떤 거냐면 얘는 좀 기능이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체크를 안 했을 때는 화면을 돌렸을 때 요 선을 보시면은 수평이 맞게 돌아가죠. 근데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수평이 안 맞습니다. 수평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개인 취향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게 불편해가지고 체크를 해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뷰에 가시면은 풀 애니메이션 리드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아까 이 창에서 애니메이션을 만약 준다 그러면은, 보통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은 차이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이게 되는 거를 여기서 움직인다, 이게 보시면은 다 움직이죠.
다음 얘기죠. 다 이게 체크되어 있을 때의 모습이고,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이제 이걸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체크를 하시고, 다 난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어스펙트, 이거는 모니터 비율인데 대부분의 모니터가 1대1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이 파일에 가시면은 리센트 파일이 있고 백업 카피가 있습니다. 리센트 파일은 최근 파일을 몇 개까지 갖고 있을 거냐, 이 파일에 있는 리센트 파일 이게 몇 개까지 있을 거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 백업 카피 이거는 이제 백업분을 언제 몇 개까지 갖고 있을 거냐 그거를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link was set to project, 이게 보통 항상 물음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 always ask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가 있는데, 이 텍스처를 가져올 때 이 물어보는 게 항상 뜨냐 안 뜨냐 그걸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이 텍스처나 아니면 가져온 그 어떤 거를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나는 이 프로젝트 위치에 똑같이 재질이나 텍스처를 놓고 싶다 그럼 예고, 그리고 아니오를 누르면은 그냥 원본 저장된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메모리 부분에 언두 뎁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두는 컨트롤 Z 눌렀을 때 되돌아가는 그런 깊이인데, 내가 30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거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100번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만큼 시스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겠죠. 쭉 내려가시고 쭉 가서 매트리얼을 보시면은, 매트리얼에도 디폴트 사이즈가 있고 뭐 쉐이더 디폴트 프로젝트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재질 같은 거 새로 생성할 때 이 부분이 구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거냐를 정하는 데 쓰이는 거고, 이 크기가 크냐 작냐 그걸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리얼 플로우란 거는 플러그인 이름인데 저는 깔아놨기 때문에 있는 거고, 대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지금 아까 잠깐 말했듯이 요 이 뷰포트를 전환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고, 5가지가 있고, F1을 누르면 퍼스펙티브, 그리고 F2를 누르면 탑, 그리고 F3를 누르면은 라이트, F4를 누르면은 프론트, 그리고 F5를 누르면은 4개 다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보는 시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카메라에 가서 이걸 바꾸시면은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놓고서 카메라의 시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키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키보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번을 누르고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얘도 좌우 상하가 되고, 내가 줌을 하고 싶다, 땅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싶다 그러면 2번을 누르고서 내가 드래그를 하시면은 당겨지거나 축소가 되는데, 이 축소되는 확대 축소의 위치는 이 커서가 있는 부분을 확대하고 축소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센터 부분을 확대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회전하고 싶으면은 3번을 누르고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커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역시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움직이는 방법에는 선택 툴로 하는 게 있고 이동 툴로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선택 툴로 하는 방법에는, 선택 툴은 말 그대로 선택 툴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클릭해서 이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좌표가 뜨게 되는데, 이 좌표축을 이 빨간 거, 파란 거, 초록, 녹색 총 3가지 X, Y, Z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축을 잡고 움직여야지 그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 주황색 점을 잡게 되면은 사이즈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X, Z, Y 방향으로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손에 익숙해지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X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 X축을 잡고 움직이고, Y 방향으로는 초록색을, Z 방향으로는 파란색을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이동 툴이 있는데, 이 이동 툴로 얘를 선택하고서 공간을 잡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축을 잡고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 잡고 이동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3D 프로그램은 X, Y, Z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X, Y, Z가 모두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있던 값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얘도 움직일 때도 이게 그냥 좌표축을 잡고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스케일 칸, 이 스케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스케일을 늘리는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늘리는 방법과 X, Y, Z 따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간을 잡고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변하고, 아까처럼 X, Y, Z를 따로 잡고 하시면은 변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편집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편집을 하게 되면은 X 따로, Z 따로, Y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아까처럼 그냥 요 주황색 점을 잡고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있는 이 로테이션 툴은 회전하는 툴인데, 요 X, Y, Z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죠. 요 빨간색은 자꾸 돌리면은 이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초록색을 자꾸 돌리면은 Y축, 이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Z축, 이 파란색을 자꾸 하면은 파란색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또 빈 공간을 클릭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빈 공간 잡고 돌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 레이아웃도 있고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 윈도우 가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이제 커스터마이즈 팔렛이 있습니다. 얘 누르면은 이 커맨드가 뜨게 됩니다. 모든 명령어가 뜨게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게 이 팔레트, 뉴 팔레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팔레트가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치시면은 쭉 뜨게 되는데, 여기 넥스트 프로젝트랑 프리뷰 프로젝트,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붙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가져왔다. 그리고 내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조정해야 되고, 이거는 크기 조절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스몰 아이콘도 있고 미디엄, 라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팔레트를 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점을 드래그를 해서 일로 가져가시면은 이게 이런 하얀 선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갖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 놓기 싫다, 다시 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클릭하시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언독 이거 해체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든 커스터마이징이 끝냈다 그러시면은 윈도우 커스터마이제이션 가서 여기 세이브 레이아웃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설정한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고 스타트업 초기 레이아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C4G를 키게 되면은 내가 지금 설정한 화면으로 되는 거고, 세이브 레이아웃 에드를 누르면은 요 레이아웃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설정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